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첩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14회 겨울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승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의 5점 주고 싶은 띠오님이 네. 12,345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죠? 굉장히 특이한 숫자인데요. 근데 저번에도 아마 제 기억에는 12,345원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앞에 멘트가 바뀌었어요. 네. 5점 주고 싶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점 만점이죠?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마 특정 에피소드를 네. 들으시고 네. 기분이 좋으셔서 보내주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네. 저는 뭐 기네스북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라벨 편 아닌가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마 애를 길을 죽여요. 아마 이런 식으로 다들 기뻐하라고 이렇게 조금 은유해서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네. 아니면 저희 방송에 대해서 5점 주고 싶다. 네. 5점 만점이겠죠, 당연히. 네,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왠지 12,345원이 네. 1, 2, 3, 4, 5점이 채워진 그 숫자가 아닐까. 오,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12,120 그랬나요? 주지 않았었나요? 그랬나?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하여튼 뭐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었던 맞다. 거예요. 1.2배속으로 들어야 맞아. 된다고 해서 1점이 더 는 표. 그러네. 그래서 12112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런 유희를. 그러면은 네. 딱 진짜 5점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치 있게 네. 또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뭐 댓글도 읽어볼까요? 네. 유생님부터 네, 읽어보시죠. 소담1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의학, 생체학 콘텐츠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스트레스 편을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다음에는 심리를 다뤄보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저희 심리 시즌 1 때부터 해야지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네요. 맞아. 그 유생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죠? 맞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는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유생님의 과학 콘텐츠는 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부럽습니다. 네. 서담12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멋진 에피소드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편에 그리고 모르겠다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네. 모르겠다님께서 욕바지 공책이 있다고 네.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손글씨로 짜증을 내려가다 보면 네. 그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신다고. 사실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저 글 쓸 때 네. 욕을 너무 많이 써서 네. 근데 물론 보기는 안 좋지. 글에 이렇게 욕이 드러나는 게. 네. 근데 제가 되게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화를 그 글 안에 담고 내 마음속에는 화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아마 모르겠다님께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고 네.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심리 치료 중에 욕을 막 시키는 치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뭔가 그 내면에 쌓인 뭔가를 분출하는 기회가 필요해서 그런 거겠죠? 필요해. 네. 그러면 다 미칠 것 쓰고 같아. 버려요? 네? 다 쓰고 버려요? 저는 직접적으로 손으로 쓰진 않고 네. 타이핑을 하는데 아마 모르겠다님은 직접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쓰는 것도 그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을 보니까 저도 한번 직접 써봐야겠습니다. 타이핑만 하니까 네. 타이핑으로만 욕을 쓰다 보니까 네.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분출이 안 돼요. 거기서 내성이 생겨. 네, 분출이 안 돼. 막 이렇게 세게 치지 않는 이상. 아니 근데 그 욕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정인이나 사건에 대한 욕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욕만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한테 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말은 이렇게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막 욕을 쓰기는 쉽지 않죠. 그게 더 쉽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비공개 그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저 하는 글쓰기 모임에서 좀 공개적으로 쓰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쓴트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욕을 쓰는데 네. 혹시나 뭐 지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안 쓰고 내 스스로
한심하게 여겨질 때 스스로한테 하는 욕들을 글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쌍욕이 아니네요. 아니 쌍욕이에요. 그래요? 쌍쌍욕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보면은 네. 좀 나쁘끄러워질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 당장에 저한테는 도움이 조금 된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맞아요. 저도 한번 이번에는 공책을 사가지고 한번 휘갈겨 써보겠습니다. 여기 댓글에도 썼지만 자물쇠 공책 있거든요. 자물쇠 공책 추천합니다. 자물쇠로 이렇게 잠가두고. 네. 그것도 주주 시크릿 뭐 이런 거요. 맞아요. 거기에 쌍욕을 쓰기에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유랑님도 읽어주시죠. 네, 왜 맨날 이렇게 읽죠? 뭐가 그렇게 철저하고 싶어가지고. 처절한 몽타주님께서 워라벨 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중소기업에서는 워라벨을 따지기 전에 회사에서 강아지만 안 키우면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는 케르베로스에 가까운 강아지가 있다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댓글로 나쁜 중소기업을 조소라고 하잖아요. 조소기업 빙고표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화분 물 주기, 뭐 상여금 없음, 마당에 똥개 있음. 뭐 이런 몇 가지 표가 있는 빙고표가 있는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뭐요? 조조스라고 웹드라마? 네, 왓챠 웹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안 봤어요. 근데 저도 뭐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 콘텐츠를 보면 이 빙고들이 다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거기 다 그려져가지고 아마 그 강아지를 키우는 거의 고통을 뭐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만 그 콘텐츠를 통해서 느꼈는데 아마 그런 고통을 느끼신 게 아닌가. 강아지를 좋아해도 뭔가 억지로 누가 시켜가지고 막 똥 치우고 뭐 산책시키고 하면은 결코 그 마음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아지보다 내가 못한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밥 제대로 안 주면 나를 혼내고 왜 안 챙겨줬어?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서러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엄청난 칭찬 댓글이 달려서 정말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거를 이제 본인 입으로 읽으시는 거죠? 고백 받으셨던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셨죠? 기분이 안 좋네요. 아니 저는 사실 스트림 댓글 보고 더 깜짝 놀랐어. 왜요? 되게 약간 저는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그러기보다는 약간 당연한 느낌이 좀 들던데요? 아니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세요? 일단 댓글을 읽어주시죠. 이 마티스 팍님께서 팟빵 앱 추천으로 처음 들으셨는데 20년 민망하네요. 목소리가 예쁘다고. 아니요, 정확히 읽어야죠. 20년 살면서 20년 살면서 들어본 목소리 중에 순투님의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사랑 고백까지 해주셨는데 목소리를 많이 안 들어보셨나 봐요. 20년이면 얼마 안 사셨네요. 아직 살 날이 조금 남으신 것 같아요. 돌아오세요. 그리고 초면인데 사랑한다고 하셔가지고 요리 잘한다던 남자친구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리 잘하는 남자친구분께서 노발대발 하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댓글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 댓글을 제가 아침에 읽었거든요.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진짜. 근데 그랬을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이게 누군가에겐 20년 만에 들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겠지 이러면서. 저희가 3년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 첫 사랑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으로 사랑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댓글로 방송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또 좋았습니다. 대댓글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순트님이 제일 감사하겠지만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와주신 분들 읽어드리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가영증님, 신동부다님, 모르겠다님, 보스카11님, 빌바오5님, KKK님, 관뚜껑님, 처절한 몽타주님, 찬도리님, 용용용용용용님 와주셨고요. 그 다음 처음으로 마티스팡님, 송이S님, 소담12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새로운 특집이 시작되는데 유랑님께서 오랜만에 준비해주신 특집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편인가요? 이번에는 겨울 특집입니다. 어. 이유는 너무 분명할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겨울이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여름 특집은 있었는데 또 겨울 특집이 없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겨울이. 맞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겨울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여름 특집은 조금 끼워 맞춘 특집이 아닐까. 베컴. 그쵸. 전설의 베컴. 안모 씨께서 여름을 월드컵으로 갔다가 베컴까지 이렇게 두 단계를 건너뛰셔가지고 한 특집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그럴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만 오늘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갑자기 먼 곳을 바라보게 되네요. 저희는 에피소드에 대한 안내를 잠깐 받았는데 베컴의 향기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스타트는 유랑님께서 끊어주실 텐데 어떤 에피소드를 들고 오셨나요? 네, 연말이 다가왔잖아요. 네.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니주를 깔고 있는데 연말에 보통 뭘 하시나요? 약간 말린 것 같은데요? 뭐 선물도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으니까 맞아요. 세일 상품도 사고 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 하면 쇼핑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누가요? 근데 그러면 연말 편으로 하셔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겨울에 또 춥다 보니까 뭔가 더 많이 사고 싶고 크리스마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겨울 하면 또 연말이니까 연말에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쇼핑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뭐, 맞다고 해야지 그래요. 그리고 뭐 트리도 걸려 있고 백화점만 가도 그런 뭔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참에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월간 리서트 저희 시즌3 처음 시작할 때 유랑님이 하고 싶다고 한 특집 중에 하나가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쇼핑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승태님께서 이 세상 소비, 저 세상 소비 해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비 자체에 좀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이번 에피소드는 쇼핑을 하는 공간,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든 마트든 대형 쇼핑몰이든 그 공간 자체에 조금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온라인 쇼핑은 뭐 많이들 하실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 쇼핑도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사실 마트 같은 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을 사는 거 외에는 쇼핑을 안 해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그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온라인이 항상 더 저렴했으니까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샀고 애초에 소비 자체가 많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뭘 사지? 좀 궁금했어요. 오히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끝인데요? 저는 그래서 음식 사는 거 외에는 저는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 훨씬 많이 사긴 사는데 편의점 자주 가고요. 과자 같은 거 살 때. 그리고 백화점에 가는데 요새 더현대나 IFC몰 같은 데 가면 이제 소비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놀러 가면 그 기분에 쇼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사는 게 더 합리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를 조금 하긴 하지만 저도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인터넷으로 사죠, 보통은. 요새는 대부분이 그러지 않나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프라인에서 샀을 때 맛이 또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뭔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고 그 상품을 들고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 맛이 또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합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직접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더 많이 살 거를 오프라인에서 사면 조금 더 고르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아끼게 되는 저는 면도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골라서 산 물건들은. 뭐 그런 것도 해요. 뭐 마트나 이런 데는 어렵겠지만 플리마켓 같은 데서 뭐 구매하시면 뭐 싸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해요.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잘 하진 못해서. 시도는 일단 해본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못하는 편이고 여행 가서 외국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랑님도? 어떤 거요? 그러니까 흥정 같은 거를 하는지가 궁금해요. 좀 아까 그 맛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뭐 집에 가져가고 그런 맛은 잘 모르니까 혹시나 뭐 가격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거나 네. 아니면 좀 덤을 받거나 이러면은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뭐 시장 같은 거. 네, 근데 저희 엄마를 보면은 되게 잘 하세요. 예. 근데 그것도 그 상도가 있더라고요. 너무 후려치면 안 되니까. 이제 막 따라가서 엄마 깎잖아요. 네. 그러면은 왠지 제가 보고 있으면 더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하실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 근데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팔아서 이제 수익은 올려야지라고 하시면서 그 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을 즐겨 하시잖아요.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나 뭐 아저씨들은. 네. 그런 분들은 그런 상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거기서 정색 한번 당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잖아요. 고객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시장을 떠올려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인상 깊게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무더기만 더 주세요. 네. 한 줌만 더 주세요. 이런다든지. 근데 그런 거를 전 많이 해본 적도 없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쇼핑백을 들고 집에 가는 그 기분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소비를 즐기지 않더라도 그냥 그 물건을 내 손에 들고 이렇게 이게 뭐라죠? 달랑달랑 들고. 달랑달랑 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풍족하다, 풍요롭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도 아닌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풍족해진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샀다는 거기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 소소한 행복. 행복의 진수. 네. 그렇죠. 네. 맞아. 근데 인터넷으로 오면 배송 오잖아요. 맞아요. 그걸 까는 느낌이랑 직접 사서 들고 들어가는 느낌은 조금 달라요. 맞아요. 그 과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유생님은 그나마 가장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닐까요? 저희 중에는? 저도 오프라인에서는 많이는 안 사는 편인데 향수는 오프라인에서 사는 편이에요. 향수는 배송받는 걸 믿지 못하겠어가지고 맞아. 네, 웬만하면 백화점에서 눈으로 보고 시향해보고 사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 그 녹음하다가 매번 저는 그 세 분이 막 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집 가서 뭐 이거 맛있더라 하면서 같이 사러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종종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빵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빵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는 빵은 편의점 빵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해본 적이 있지만 사실 정말 맛있는 개인 빵집에 가서 이런 것들을 사고 이런 행복을 저는 잘 모르니까 그 세 분이 얘기 나눌 때 되게 신기하면서도 그랬거든요. 소외도 좀 됐어요. 근데 여자친구분 있으시면 같이 뭐 데이트 삼아서 그런 빵집 가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뭐 만만치 않게 입이 짧아서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정말 맛있는 빵집의 빵과 그냥 편의점 빵과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그런데? 편의점 빵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안 먹어본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맛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런 것들도 사실 오프라인 소비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빵집에서 갓 나온 빵 같은 거 먹어보면 진짜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시중에서 잘 안 파는 빵을 파는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긴 하거든요. 그런 것에 재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좀 더 즐겨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백화점이나 쇼핑몰 가보신 지가 다 그래도 꽤 오래되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놀러 가시는 거예요? 윈도우 쇼핑할 때도 있고. 잘 안 가세요, 빈도님은? 백화점은 안 가죠.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백화점은 안 가고 저는 유일하게 마트만 가끔 가는 것 같은데요. 어느 마트 가세요? 이마트.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서 저는 늦게 집에 갈 때나 이럴 때 그냥 쓸어 옵니다. 마감 세일 같은 거. 맞아. 그런 재미가 있죠. 네. 저는 백화점 식품관 가는 거 좋아해요. 식품관에 맞아. 바뀐 그 가게들, 새로운 나온 음식들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식품관이 예전하고 다르게 식품관이 되게 핫한 브랜드들을 다 입점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백화점마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그 지역에 가가지고 먹는 것도 그게 훨씬 더 맛있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약간 미니 도시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유명한 식당들이랑 뭐 공원의 형태 같은 거를 다 그 건물 안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니 도시의 축소판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센트님도 백화점 주로 가시면 뭐 어떤 걸 보시는지 아니면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 어떻다든지 이런 감상이 있으셨나요?
저는 백화점 구경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네. 다른 공간에 비해서 백화점 물건들이 정말 잘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무슨 감정이에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잘 정돈된 그러니까 누군가의 약간 정성이 담겨있는 네, 배치? 이런 거에서 오는 만족감인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마다 그 배치한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그 브랜드의 느낌이 다르고 브랜드의 느낌을 잘 살려놓은 가게도 있고 그냥 뭐 대충 해놓은 가게도 있고 이런 거를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이제 브랜드 있으면은 가서 구경하고 사진 않더라도 뭐 신발이면 신어보고 옷이면 입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서 약간 안목이 길러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매분 매 초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맞아요. DP하고 배치하고 그 브랜드뿐만 아니라 백화점 직원분들도 다 고민하실 텐데. 네, 그래서 브랜드마다의 차이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백화점마다의 차이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외국에 가면 또 그 나름 나라의 느낌을 살려서 백화점을 또 꾸며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특색이 담긴 그런 장소의 가게들, 물건들, 브랜드들을 보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네. 유랑님도 그래요? 어떤 거요? 뭐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는 DP된 거를. 저도 뭐 싫어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막 즐겨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냥 정말 애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격려하는 CEO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쨌든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런 DP를 해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뭐 예술이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러면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면 잘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유랑님 스스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순트님 같은 경우는 사볼까?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또 그렇진 아닙니까? 않아요. 네. 그냥 예쁘다. 멋있다. 되게 잘 꾸며놨다. 브랜드의 특성을 되게 잘 살려놨다. 인테리어를 되게 멋지게 해놨다. 이걸 즐기는 거지. 하지만 지갑은 안 연다? 네. 잘 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지갑을 열게 되시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러게. 어떤 부분은? 저는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마이너스 40% 이렇게 써져 있을 때 마이너스 40% 이런 거는 못 참겠어. 그러니까 특히나 세일하는 거. 네.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 퍼센트가 높아지는 걸 목격하면 그거는 못 참겠어. 예를 들어서 새우튀김이 10,000원이야. 근데 원래 한 20% 할인되던 거를 아주머니들이 그거 직접 와서 붙이거든요. 40%를 붙여. 그러면 붙이는 순간 양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눈치 게임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참기가 힘들어. 그럼 사실 새우튀김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라서 그거를 이렇게 챙기고 와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마감 세일 이럴 때 가면 굳이 진짜 안 먹어도 되고 배 별로 안 고픈데 너무 싼 거 같으니까 괜히 사고 싶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아까 말을 잘 못한 이유가 소비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잘 지갑을 열지 않고 늘 비교해서 오프라인이 더 비싸거나 온라인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그냥 온라인 주문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화 자체, 백화점 공간 자체를 즐기고 오고 근데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카페에서 뭐 커피 사 먹고 빵 간단하게 사 먹고 이런 거는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럴 때 소비해요. 이 시간을 기념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여행을 갔는데 그러다가 부산 백화점에 들어가게 됐어요. 막 귀여운 것들이 있고 이 시간에 좀 기억해볼까? 하면서 하나 사오고 이런 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거 생겼어요. 어떤 거죠? 그 백화점이든 뭐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 일시불로 해주세요 하면서 카드로 긁잖아요. 근데 그 긁어본 것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이랑 상품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백화점에서요? 뭐 백화점이든 뭐 마트든. 유랑님도 기억나요? 전 그렇게 비싼 걸 사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네. 두 분도? 전 마른데.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 어떤 거 사셨어요? 백 사드렸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온라인에서 안 팔아서 그렇게 안 파는 경우도 많고 백화점에 갔을 때 소비가 촉진되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온라인을 못 사는 것들이 은근히 있어요. 맞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명품 가방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싸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느니 이제 컨디션을 보고 그 안내를 받고 대접을 받고 사는 게 더 기분이 좋으니까. 그쵸. 네네.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돈으로 산 것은 이제 해외 백화점 가가지고 해외 백화점 가면은 그 나라 브랜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물건 샀던 거 100만 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긁는 최고 금액은. 가방? 가방 아니고 옷. 네. 유랑님은 딱히 생각나는 건 없고. 네. 쇼핑을 두 분이 더 잘하는데요? 유랑님보다. 이거 맞아요? 유랑님은 공간 차원에서 뭐 놀러 가는 경우는 많은데 저도 실구매로 그런 큰 금액을 소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해봤자 뭐 향수 이 정도? 근데 그런 목적이 있으면은 딱 가서 사고 오기 때문에 잘 놀러 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좀 목적이 좀 두루뭉술할 때 예를 들어서 패딩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보면서 괜찮은 거를 고를 텐데 뭐 어느 브랜드에 뭘 사고 싶다 이렇게 가면은 딱 거기만 갔다 나오는 것 같아요. 유랑님은 그럼 그렇진 않아요? 그냥 계속 돌아다녀요, 막? 일단 뭔가를 사겠다는 마음이 한 1년에 2번 정도 들고 1년에 그럼 2번 정도 간다는 거고? 네,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경우는 그건데 그게 높은 확률로 겨울이니까 베컴의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난 지는 오래됐어. 향기가 지워지지가 않아. 진해집니다. 그러면 유생님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런 오프라인의 쇼핑 공간에서 지갑을 열게 하는 요인 같은 게 있나요? 지갑 열게 하는 요인? 네. 전 좀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어떨 때 충동이 생겨요?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봤을 때 딱 꽂히는 거예요? 네, 꽂힐 때. 그리고 평소에 뭔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들을 눈앞에 보게 되면 제 무력이 발동돼가지고 그때 확 사버리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설득도 잘 당해요? 설득은 잘 안 당해요. 그럼 뭐 사고 싶지 뭐 끌리는 게 아닌데 옆에서 점원이 샬라샬라 하면은 설득 당하는 브랜드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러쉬. 러쉬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베스밤 있잖아요. 입욕제 사러 갔는데 자꾸 뭘 사게 돼요. 나는 일단 못 들어가. 저 약간 거기는 못 들어가. 와, 빈둥님은 진짜 못 가시겠다. 심지어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가장 멀리서 떨어져서 가야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도 이렇게 호객행위 같은 거 하거나 뭐 사라봐 이거 어때요 해도 안 사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사고 나오는데 러쉬는 안 사지 않게 만들어요. 맞아요. 안 사지 못하게 만들어요. 손에 다 막 발라주고 씻겨주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약간 시식 같은 것도 시식이나 맞아. 뭔가 체험해보거나 이랬는데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다. 그러면 약간 미안해서 거기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맞아.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너무 친절하면 멀미 나요. 멀미까지는 약간 내가 너무 쪼그라들어. 그 공간이 너무 불편해서 집에 가면 멀미해. 그러니까 저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순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잖아. 그쵸. 근데 그런 거를 느끼는 내 자신이 되게 좀 한심하고 초라하고 이러더라고. 근데 뭐 다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그들의 판매 전략이기도 해요. 그치. 맞아. 네. 근데 저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짜잘한 거, 카드 같은 거를 그러니까 비싼 건 안 사는데 카드 같은 짜잘한 거를 갑자기 확 사기도 해요. 맞아. 네. 엽서?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싸 보이니까 예를 들어 뭐 좀 더 비싼 물건을 보다가 옆에 뭐 문구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건 실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실속도 없는데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골라왔는데 결제 98,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뭐 한 20만 원짜리 뭐 뭔가를 보다가 갑자기 3,000원짜리 엽서를 보면 그게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문구점 같은 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 잠깐 방금 어떤 게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나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가시적인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도 물론 저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더 은밀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뭐 쇼핑몰이나 마트, 백화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의 소비를 교묘하게 부추기고 있는지 어떤 전략들과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겨울에 쇼핑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더 현명한 쇼핑을 하실 수 있게. 다른 계절도 좋지만 겨울에 특히.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그럼 백화점의 비밀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이건 좀 유명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네. 백화점에 없는 것 2가지. 시계. 그렇죠. 맞습니다. 시계랑 창문.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고객들이 시간 가는 걸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창문이 있으면 계속 밖을 보게 되고 해가 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또 특히나 백화점의 주요 고객인 주부들이 날이 어두워지면 뭔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창문과 시계를 없앴다고 창문과 시계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1층에는 없고 2층에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 맞아요? 맞췄어요. 그래요? 1층에 있는 데도 있는데? 근데 없는 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화장실을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백화점은 거의 화장실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다. 1층에 심지어 그 명품관 네. 많은데 향수 냄새 나고 네. 그런데 사람들 눈치 가면서 배 아파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화장실이 없어. 그럼 2층으로 가래. 2층 가면은 네. 사람들이 다 차 있어. 그럼 이제 3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왜 맞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만 이용하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네.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거야. 맞습니다. 네, 저런 케이스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2층에 있으면 가는 길에 뭐라도 하나 더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가는 길에도 뭐라도 하나 더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소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1층에 화장실을 만드는 걸 지향하고 2층에 하더라도 좀 구석진 곳에 그러니까 가면서 사람들이 다른 물건들을 보고 살 수 있게 그 소비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의도된 건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네. 지점마다 다르니까 보통 모든 층에 화장실이 있지가 않잖아요. 네. 뭐 한 1층에 있으면 4층에 있고 4층에 있으면 7층에 있고 이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도 이렇게 배가 아플 때 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4층, 7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네.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지 않을까. 맞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그 에스컬레이터도 가끔 올라가는 것이 한쪽에 몰려있고 내려가는 곳은 바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돌아야 맞아요.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맞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도 실제로 있는 전략 중에 하나고 네. 방금 에스컬레이터를 말씀하셔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컬레이터 왼쪽 옆에 그 값싼 세일 상품들을 많이 놓는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좌측 통행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왼쪽에 붙어서 걷다 보니까 내려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내려서 왼쪽으로 도는 경향이 많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세일 상품들을 거기에 배치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물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네. 네. 나도 모르게 현혹되고 있었네. 그렇죠. 그 배치가 다 의미와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어서 네. 심지어 음악도 다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 음악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잔잔하고 차분한 음악. 맞아요. 네. 이것도 아까 시계와 창문이 없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화점은 최대한 느리게 사람들이 여유 있게 오랜 시간 있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빠른 음악보다는 발라드처럼 잔잔한 음악 위주로 음악을 틀어서 사람들이 느긋하게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백화점에서 절대 틀지 않는 음악 2가지가 있는데 네. 뭘까요? 락이랑 힙합 아닐까요?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안 틀겠지만 그 바이올린 독주곡이랑 랩이 긴 댄스곡을 안 튼다고 해요. 뭐가 긴? 랩. 랩이 긴 댄스고? 이런 음악들이 이제 쇼핑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쇼핑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음악은 배제하고 네. 최대한 사람들이 여유롭게 느긋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네. 잔잔한 음악을 재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후자는 이해가 가는데 전자는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뭔가 바이올린? 그 음악,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잘 추측이지만 그런 음악들은 음악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않나. 독주니까? 네. 바이올린 소리가 약간 좀 날카롭고 네, 사람의 하긴. 좀 집중을 좀 모으는 경향이 있죠. 좀 어렵겠다. 선곡할 때.
그러니까 집중을 분산시키면서도 약간 편안하게 해야 되고 느리게 약간 호흡을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남자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쇼핑의 최대적이 남자친구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경험이 빨리 집에 가자. 얼마나 더 봐야 돼? 또 사냐? 언제까지 볼 거야? 직접 해보신 멘트일까요? 또 사냐 자주 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남자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거나 예를 들어 뭐 여자들을 쇼핑을 하는 동안 남자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쨌든 그들이 재촉을 하지 않아야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보니까 그런 남자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드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게 뭘까요? 뭐 레고, 프라모델, 그다음에 전자제품 네. 이런 것들 요새 많이 생겼으니까. 맞아요. 게임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헤드셋 이런 거 파는 거. 제가 재밌게 보는 유튜버 중에 얼미 부부라고 있거든요. 네. 네. 진짜 두 부부가 너무 재밌게 살아요. 근데 그 여자분께서 남자분한테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더 현대 2시간 형벌 처한다 이렇게 안 됩니다 말했는데 남자한테 쇼핑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통계도 있어요. 여자가 혼자 매장에 들어서면 평균 5분 동안 쇼핑을 하는데 여자인 친구랑 쇼핑을 같이 가면 그 시간이 8분대로 늘어나고 근데 남자친구나 남편이랑 같이 가면 4분 40초로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가 있대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재촉하는 사람이 있으면 쇼핑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백화점의 목표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길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의류 매장이 많은 층에는 소파가 많다든지 그러니까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다리라도 안 아프니까 네. 아니면 여성 브랜드가 많은 곳에는 남자 브랜드를 같이 배치해서 시간을 같이 분배해서 쓸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뭐 소파나 만화책, DVD가 있는 그런 공간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RFC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옷가게 앞에 그 만화책 책장을 하나 배치를 해놨던 저도 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그런 전략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 같이 쇼핑을 하러 왔는데 뭔 만화책을 보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하지도 않아요? 징징거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나 보고 있을 테니까 너 여기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련한 공간이지만 내가 여자라면 조금 서운할 것 같은데 물론 징징거리는 것보다는 한쪽에 이렇게 치워두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나 입는 거 봐줘 이런 심리는 아닙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쇼핑을 갈 때 같이 안 가도 괜찮거든요. 네. 불편한 시간인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네. 여자분들한테는 점원분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직원분만 맞아요. 있어도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맞아요. 내가 여자였으면 큰일 났겠다. 내 남자친구는 나는 서운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근데 물론 봐주면 좋긴 하죠. 맞아요. 근데 그게 저 사람의 불편한 시간을 쓰면서까지 요구사항은 아닌 거예요. 봐주는데 막 다 안 어울린대. 야, 또 사냐? 남자친구 맞아? 지금 본인인 것 같은데? 또 몇 번을. 무슨 남자친구야.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안 됩니다. 유랑님 그러면 안 돼요. 반성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기다리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도 더 빨리 뭐 옷 갈아입는 시간이라도 더 빨리 단축한다던가 뭐 5벌 입을 거 3번만 입어본다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편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 서운함은 둘째 치고 물리적인 편안한 공간이라도 제공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백화점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것들이 좀 많지 않나요? 겨울에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많다고 합시다. 정말 유익합니다. 뒤에 뭐가 더 있죠? 네. 다행입니다. 그 파트 2는 이제 마트의 비밀인데 이거는 또 빈둥님처럼 음식을 사려고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밀접하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마트에 특별히 좋아하는 코너라든지 시간을 제일 많이 쏟는 코너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을 가장 많이 해주는 음식 코너. 거기에서도 제가 자주 사는 건 새우튀김, 닭강정,
초밥 이런 거 자주 삽니다. 저한테는 천국이에요. 저는 뭐 맛의 차이를 크게 못 느끼니까 그냥 적당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마트 초밥이 맛있다 하면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별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만 먹어도 행복하기 때문에 자주 사냥하러 갑니다. 네. 근데 저도 세일하는 거 좋아하고 당연히 사람이니까 세일이 붙어 있으면 더 사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세일이라고 봤는데 예를 들어 뭐 엄청 크게 하는 것처럼 써놨는데 막 10원 싸. 뭐 10원까지는 아니라 진짜 한 너무 조금 싼 그 할인 폭이 너무 작거나 맞아.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 세일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그 물건을 안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평소에 10,000원에 팔던 거를 그냥 12,000원을 써놓고 20% 할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쵸. 모르는 거죠. 오히려 더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일 상품들은. 그럼 센트님이나 유생님은 마트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거라든지 시간을 오래 쏟는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즉석 음식 코너는 옛날에는 종종 갔었는데 안 가요. 일단 맛이 없어요, 너무. 그래서 저는 못 먹겠어요. 저한테는 오마카세인데.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게 되면은 그 안에 그 재료들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 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단가 낮춘 것 같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뭐 학생 때는 돈도 없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더 맛이 없게 느껴져. 옛날보다 훨씬 맛이 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오히려 마트 가면 식재료 코너를 많이 가요. 식재료. 직접 해 드시려고? 해 먹으려고. 요즘은 식재료 코너를 가도 패키징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서 맞아요. 더 사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리고 것 같아요. 외국의 식재료도 우리 못 보던 것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즉석으로 해 먹을 수 있는 카레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3분 카레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요리 스타일의 카레, 커리, 뭐 인도 스타일 커리, 뭐 영국식 커리 이런 것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사는 것도 좋아하고 좀 특이한 거를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트 가면. 저는 생각해보니까 마트를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시장은 가요? 시장도 잘 안 가요. 식재료도 온라인으로 많이 사고 마트는 잘 안 가는 편인데 가끔씩 엄마랑 대형 마트 가거든요.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언니 집 주변에 빅마켓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마트도 그 대형 그거 이름 뭐였죠? 트레이더스. 맞아요. 트레이더스 이런 대형 마트 위주로 가게 되고 가면 보통 라면 라면류랑 라면을 요거트 거기까지 가서 라면 사요? 엄청 많이 대량으로 사면 박스로 저렴하니까 박스로 사진 또 안 와요. 그 일반 마트보다 많이 사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저도 즉석 식품을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먹다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되게 잘 나오는 즉석 식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샐러드 같은 경우도 내가 만들어 먹으려면 이 재료를 다 사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는 재료 생각해야 되고 특히 샐러드는 야채이기 때문에 오래 남겨놓으면 그 야채가 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금방 시들죠. 그럼 마트의 샐러드는 신선한 상태의 샐러드를 이제 종류별로 놓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사 먹어요. 그 온라인으로는 뭐 컬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컬리를 그런데 이용하면 요새 잘 와요? 잘 오죠. 그러니까 컬리가 그리고 쿠팡도 요새는 그런 신선 식품류 많이 그래요? 하거든요. 로켓 프레시인가? 맞아요. 맞습니다. 신선합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트의 비밀들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각자 마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입구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입구에 가면 보통 뭐가 있죠? 상품권 팔지 않나요?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일? 맞아요. 맞아. 과일이랑 야채 코너가 보통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입구에 배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선해 보이려고? 맞아요. 이게 철마다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과일이랑 야채는 철마다 바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마트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왔네 라는 인식을 하게 해준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비를 하고 싶은 욕구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색깔이 되게 선명하고 알록달록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심미적으로도 화려해 보이고 알록달록해 보이고 신선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트 입구에는 보통 진열대가 높이가 낮다고 해요. 왜냐하면 진열대가 높으면 안에 내부가 잘 안 보이니까 그 높이를 낮춰서 매장 안쪽의 상품들까지 잘 보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일단 뭔가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마트에 들어가면 보통 우리 카트를 쓰잖아요. 네. 카트 때문에 불편해 본 적 있으세요? 카트? 네. 부딪히면 이제 그러니까 카트를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불편하지? 없으세요? 잘 안 밀리거나 무겁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어제 철제 카트니까. 맞아요. 네. 그 카트가 무겁고 천천히 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바퀴가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일부러예요, 그게? 네. 진짜? 네. 어쨌든 사람들이 백화점이랑 마찬가지로 네. 사람들이 최대한 그 마트 안에서 시간을 오래 쏟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카트가 너무 가볍고 네. 잘 움직이면 그 속도도 걸음걸이도 빨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상품을 보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카트를 그렇게 무겁고 천천히 움직이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볍고 빠르면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해. 그렇죠.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카트에 애기들 태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가벼우면 좀 큰일 나긴 하겠네요. 그리고 그 항상 내부가 다 보이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인데. 카트 내부가? 네네네. 다른 사람 뭐 샀는지 보라고. 네, 맞아요. 맞아. 보게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사려고 한 거 산 사람이 뭐 샀는지 궁금해. 맞아요. 왜냐면 나랑 비슷한 눈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몸집이 크다 보니까 네. 뭔가 더 채우고 싶고 내가 만약에 다 안 채웠으면 뭔가 더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시식 코너 갈 때 네. 카트만 들고 가면 저 아주머니가 저 새끼는 패스해도 될 놈이다. 안 사내네.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개 주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 한 3분의 2가 채워져 있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큰 카트 안에 뭐 진짜 빼빼로 하나 들어있으면 너무 횡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채우고 싶잖아요. 그런 심리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계산하면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비슷한 원리로 이 타일을 깔 때도 작은 타일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 카트를 끌 때 소리가 잘 나는 환경이 작은 타일일 때인데 사람들이 그 끽끽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카트를 더 무의식적으로 느리게 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또 한 번 무의식적으로 카트를 천천하게 조심히 움직이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근데 그게 다 이제 소비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수입이랑 연결이 되니까 수익이랑. 신기하네. 에피소드를 위해서 약간 지어내는 건 아니죠?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가서 봐야겠다. 가서 봐서 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기하네. 개교한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 네 패널이 아주 멋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연락이 오기를 바라며 광고 홍보 끝!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배치도 되게 중요한데 마트에 가본 경험을 떠올려 보셨을 때 물건의 배치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으셨나요? 그 계산대 옆에 늘 잔잔바리들이 있는 거? 맞아요. 마이쮸, 껌 이런 거, 가글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의 특징은 가격이 싸고 평소에
그냥 소모품 같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언젠간 필요할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 가격도 싸다 보니까 네. 뭔가 기다리면서 쇼핑할 때 뭔가 놓친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눈앞에 들어오면 이거 사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장면을 네. 많이 봤어요. 뭐 아이가 엄마한테 계산하기 직전에 나 이것도 사줘 라든지 아니면 커플인데 한 분이 다른 분한테 이거 우리 살까? 이거 필요하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구매가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줄이 기니까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치고 들어왔을 때 그냥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는 게 싫어서 그래 그럼 그냥 너 이렇게 하게 될 확률도 그런 거죠. 그리고 가격도 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어치를 샀어.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2,000원, 3,000원짜리 초콜릿이나 마이쮸 같은 애들은 굉장히 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만약에 2,000~3,000원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싸지 않은데 하고 안 샀을 법한 것도 이미 쇼핑을 다 마치고 난 후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서 그거를 소비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다른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애기 기저귀 파는 코너 옆에 바로 맥주를 배치를 한대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은 보통 마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차를 몰고 오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애기 기저귀를 같이 살 때 맥주를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남성한테. 그래서 맥주도 같이 사라고. 이런 그러니까 경우 스트레스를 맥주로 풀어라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두 개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소비 패턴들 다 분석을 해가지고 배치를 다 고려를 한다는 거죠. 어떤 거 옆에 뭘 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네. 근데 진짜 고생하신다. 배치하시는 분들도 그쵸,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면은 네. 비슷한 맥락에서 뭐 고가의 제품 옆에 조금 저렴한 제품들을 놔서 어떤 측면에서는 나 이번에 한번 이렇게 좋은 거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반대 측면에서는 이런 게 비싸니까 요거 싸니까 이거를 사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갈 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다 네. 그런 소비자들의 패턴을 다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다 누적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성별의 어느 정도 나이대 사람들이 어떤 걸 같이 샀는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요. 데이터로. 통계학적으로 다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그 디스플레이 영향을 다 미친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는 이런 데이터까지 축적이 됐고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도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궁금한 거. 네. 에스컬레이터에 보면은 네. 항상 거울이 붙어 있잖아요. 올라갈 때. 네. 왜 그럴까요? 저도 제가 붙인 건 아니라서. 아니 뭔가 되게 네. 사소한 거에 다 의도가 있으니까. 있을 것 같네요. 근데 항상 있잖아. 네, 맞네요. 왜 그럴까? 그것도 약간 정신 차려라 약간 이런가? 느리게 하는 전략 아닐까요? 아니면 쇼핑을 하는 자기 스스로에게 약간 도취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 34,000원 썼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카트 안에 있는 물품들을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항상 이 딱 얼굴까지만 나오고 잘리지 않나요? 아, 그래요? 맞아.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 올라갈 때 보통 눈높이에 이렇게 있어 막 사람들 고춧가루 껴있는 거 보고 이런 거울들이 매번 있으니까. 그거 그냥 안전 문제 아니에요? 아, 그럴까? 그냥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했다기에는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유랑님이 말씀하시는 걸 오늘 쭉 들어보니까 왠지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뭐 배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 사람들이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오른쪽에 더 팔고 싶은 물건들을 많이 배치해 놓고 고가의 제품들은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무뎌져서 그렇게 비싸게 느끼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진열대가 있으면 잘 팔리는 걸 제일 가운데 놓고 고가의 제품을 양 끝에 둬서 고가의 제품들을 더 많이 보게 하는 전략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다양하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시식 때문에 물건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빈둥님은? 있죠. 저도 많거든요. 약간 하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네. 하나 먹었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붙잡으실 때가 있잖아요. 네. 하나 더 먹어봐. 그러면 그것도 거절하기가 힘드니까 네. 먹습니다. 그럼 말을 계속 거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결제하고 있는데 그게 떡하니 있어.
뭐 만두라든지 아니면 뭐 떡갈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시식을 하게 되면 뭔가 받은 게 있으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꼭 시식뿐만 아니라 뭐 쿠폰이라든지 뭔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거기에 구매를 함으로써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무의식적인 심리가 생겨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일단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게 마트들의 첫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이 일단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P라든지 시식이라든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허들이 낮아지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평소 같았으면 뭐 한 6,000원이면 뭐 한 12,000원이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식 한번 하면 나도 모르게 해볼만한데? 싼데? 아니면 1+1이라 그러면 이건 놓칠 수 없지 이러면서 생각을 자기 그때부터 이제 합리화를 하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분들과 하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갑은 맞장구 치고 있어. 역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더니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시식을 했을 때 맛없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웬만치 쓰레기가 아닌 이상. 그쵸.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맛없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되게 조금씩 주니까 감칠맛 날 정도만 주잖아요. 저 그거 놀란 적 있어요. 고기를 이제 시식을 시켜주시는데 네. 되게 맛있잖아요. 거기서 직접 구워가지고 주시는 거 되게 맛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그걸 이제 처음 이제 만들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버터를 진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정말 큰 버터 조각을 넣으시고 네. 그 위에 고기를 굽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가린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뭐 그런 비슷한 이유래.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시식할 때 맛이 없을 수가 없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네. 시내가 네. 마트 이러면서 그 시식 코너에 있는 걸 다 먹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극 중에 걔가 시식 코너를 처음 가봐서 네. 이게 먹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이런 천국이 있다니 하면서 네. 엄청 먹었던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러고 샀어요? 아니 걔는 돈이 없으니까 못 사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숨겨 있는 곳이 마트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갑을 꺼내고 더 많은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사도 될 물건들을 굳이 구매할 수 있게 설계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심리학적인 부분부터 과학적인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되게 치밀하고 교묘하게 설계가 된 공간이라는 걸 느끼고 겨울에 만약에 갑자기 겨울에 그래서 그 나중에 쇼핑을 하실 때 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쇼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서비스를 누리면서 뭔가를 산다는 것은 기꺼이 이런 상술에 넘어가 주겠다라는 뜻도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런 부분이 있다고 감안은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건지 알고 모르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뭔가 목적 없거나 그냥 휘둘린 소비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합리적인 소비가 뭔지를 점검을 하고 싶을 때 한번 이런 전략도 있었다. 나도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휘둘려서 사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되나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평소에도 그냥 전략이 있겠거니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기를 듣고 뭐 주말이나 아니면 연말에 한번 가보면 생각이 완전 또 다르게 바뀔 것 같고 보이는 것도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현명한 소비를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저는 뭐 저와 같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무언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센트님이 자주 가신 더현대 같은 것들은 모든 브랜드 담당자들이 다 가서 참고를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네. 되게 세련되고 전략적이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마트, 심지어 그냥 동네 마트에 가서도 이런 식의 전략을 눈여겨보고 신경 쓰는 사람의 눈과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있는 거 사고 뭐 수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눈은 확실히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오늘 뭐
겨울은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해주신 것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저는. 맞아. 사실 저도 대연대 같은 곳 가보면서 여기에선 왜 이렇게 안에를 예쁘게 꾸미는데 돈을 많이 쓰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처음 그 발을 디딜 수 있게 만드는 게 1번의 목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 노력과 투자를 하는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더현대가 최단 기간으로 뭐 매출 얼마였지? 1조 원이었나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잘 꾸며놓은 것도 꾸며놓은 거고 굳이 소비를 하지 않아도 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고 한데 그게 이제 소비를 이끄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각 매장이나 각 브랜드나 각 백화점, 뭐 마트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다 있을 거고 유랑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알고 당하는 것과 네. 모르는 채로 그냥 소비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꼼꼼히 오늘 제 소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그 최고의 소비를 말했는데 그게 최고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소비를 어떻게 해왔나 그리고 나는 그런 전략에 휘둘린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었고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네. 내가 정말 필요한 걸까?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기분에 따라 사더라도 이건 기분에 따라 사는 거지 라는 걸 인지하고 소비를 하는 습관이 현명한 소비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뚜님은 소비 얘기 나오면 전형적으로 반성하시고 끝나요. 네. 근데 저는 근데 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아까 지난주였나요? 유랑님이 인터넷 쇼핑할 때 네. 이제 실패율이 5대5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한 9대1쯤 됩니다. 9번은 성공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워낙 많이 사봤기 때문에. 네. 그 노하우가 있으시구나. 네. 근데 뭐 절대적인 양이 남들보다 한 몇 배나 맞은 거 아니에요? 요새 그렇지도 않아요. 요새는 또 그건 아니에요. 뭐 줄여 나가겠다. 그렇죠. 네. 그것도 아닙니까? 요새 많이 줄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좋은 소비, 현명한 소비도 중요하지만 소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소비기도 하고 네. 국내에서 소비가 촉진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저앉게 되면은 그게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경제 침체의 고리로. 네. 그러니까 사실 소비가 무조건 악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행위고 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라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든 충동적인 소비도 할 수 있고 좀 누가 보기엔 정신 나간 소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비로 인한 만족감이 더 크다면은 좀 그것도 좋은 소비라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끔은 이런 대형마트든 백화점에 상수를 걸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삶이다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본인이 행복하면 되지.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그 아마존에서 최근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아마존 투고인가 아마존 고인가 그런 거를 런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다 담은 다음에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카메라들이 다 그걸 다 인식해가지고 결제를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그 AI 비서인 알렉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휴지를 사셨고 휴지가 지금쯤 떨어져 가니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하고 주문을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마트든 뭐 유통기업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의 소비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도 곧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 소비를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생각도 좀 곰곰이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전략도 세우는 거고 새로운 기술도 도입을 하는 거고 그냥 뭐 소비가 악한 행위도 아니고 삶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겨울. 또 다른 추운 겨울. 겨울이 춥지 않기 위해서는 겨울이 아니라 무지성 소비는 하면 안 돼요. 겨울이 아니래잖아.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이랑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새로운 형태의 소비 세상에 대해선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 겨울에. 네, 이번 겨울. 추우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입니까? 네, 저희 겨울 소비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네. 즐거웠다. 네, 좋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야죠. 그렇죠. 네? 무슨 뜻이죠? 아니, 백홈 편이 언급이 꽤 많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수혜를 받고 있어. 네. 아마 못지 않을 겁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들었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그럼 겨울편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겨울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